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담긴 전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부에 이어 제2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 3형식 문장이 되겠고 그리고 이와 같이 형용사 구, 부사구, 또 부사구,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형용사 구들, 또 형용사구. 그래서 이와 같이 수식 어구가 좀 많이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좀 쉬운 편에 해당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는데 이러한 전치사 구들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만 정확하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자세히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wo agencies에서 앞에 일부에서 언급된 국정원과 그리고 경찰이죠. 그 두 기관은 have repeatedly 해서 repeatedly 그러면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pp 즉 현재 완료가 왔죠. 그래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어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무엇이 되냐 하면 such an seizure warrant 해서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such 일단 수색 그 다음에 and seizure 해서 압수 이렇게 어순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우리말과 조금 다르다는 점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색 압수 영장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압수 수색 영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for가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warrant 즉 압수수색 영장을 수식해주는 그러한 형용사 구가 되겠는데 앞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명사 뒤에 이와 같은 전치사 구가 와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된다면 이와 같이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었던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절이었습니다. 즉 관계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주격관계대명사 여기에서는 which가 되겠습니다. which 그 다음에 was for the KCTU 이거였었는데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면 분사구문이 되죠. 왜냐하면 이 주격관계대명사에는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격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므로 분사 구문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ch가 생략이 되면서 본동사인 was가 being이 되고 그 being은 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치사 구, 즉 여기에서는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었을 때의 문장에서는 부사구였었지만 이것들이 생략이 되면서 곧바로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바로 그냥 형용사 구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 구를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the court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자, 이거는 이제 이 obtain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수식을 해주는
부사 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in connection with, 그래서 뭐뭐와 관련되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사 구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치사 with는 앞에 있는 이 커넥션을 수식을 해주는, 즉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 구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와 관련이 있냐면 alleged 해서 혐의를 받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 혐의를 받는 위반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의역을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되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또 by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by는 이 앞에 있는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ome KCTU members에서 몇몇 민주노총 구성원들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렇게 돼서 이 앞에 있는 이 국가보안법 위반 이거를 수식을 해주니까 결국엔 또 이 by부터 이끄는 이 전치사 구는 형용사 구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그래서 일형식 문장인데 그 일형식 문장에 또 부사 구들이 이렇게 있고 또 한정적 용법에 관계사 절이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와서 등위 접속사가 있었는데 그게 생략이 되면서 분사 구문 형태가 되었는데 이 역시 보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삼형식 문장이 되는데 그 삼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어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인 일형식 문장.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새롭게 하나의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또 이것도 역시 주어 동사인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 그 다음에 일형식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식어구들도 많고 분사 구문 형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또 자세히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사관들은 자, 여기서 수사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과 그 다음에 경찰 수사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entered, 그래서 들어갔다. 자, KCTU 헤드 오피스에서 민주노총 본사에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fter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문장이 아니라 그냥 명사가 왔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 구로서 이거 지금 전치사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confrontations with에서 뭐뭐와의 대치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과 대치를 했냐면 민주노총 officials에서 고위 관계자들과의 대치. 그래서 전치사 with부터 officials까지는 앞에 있는 confrontations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who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왔죠. 여기에 이제 컴마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마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문장이 이 앞에 있는 officials를 수식을 해주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 절이다. 자, 여기서 한정적이라는 얘기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자들은 resisted 해서 저항했다 이거죠. The raid attempt 해서 급습 시도를 이제 저항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와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자, 그러면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인 and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시작이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은 그 they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nd they demanded였었는데, 자, 이 and라고 하는 이 등위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앞에 있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이 they는 또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생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지금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manded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사의 과거형을 지금 목적어를 받는 능동의 형태니까 현재 분사인 ing를 써서 demanding으로 이와 같이 분사 구문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and they demanded라고 쓰여진 이 문장을 또 이와 같이 and they 대신에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쓸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격관계대명사 who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의 성격상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니까 주격대명사인 이 they를 포함을 해서 단 하나의 who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 demanded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who를 생략을 하게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등위 접속사가 자연스럽게 생략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주어 역시도 또 생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demanded를 이와 같이 분사 형태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demanded는 과거, 앞에 시제도 과거죠. 그러니까 시제는 단순 시제로서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인 ing를 써서 이와 같이 분사 구문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한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분사와 분사 구문에 관한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를 10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이제 절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 that이 있었는데 that은 생략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demand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이 demand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어휘가 왔을 경우에는 이 that 이하의 문장에는 should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문법적인 사항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주장, 명령, 제한, 요구 전부 다 반드시 should가 돼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should가 되는 경우에는 명령과 요구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나 요구는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should가 올 수 있지만, 주장이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용을 주장 또는 어떠한 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 제안일 경우에는 should가 올 수도 있지만 should가 안 오고 시제가 뭐 과거라든지 또는 과거 완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 요구는 반드시 should가 될 수 있지만 주장, 제안은 반드시 should가 와야 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다. 즉 주장, 제안은 should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기서는 이제 요구가 되니까 should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생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은 자, be conducted에서 이행되어져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 the presence of its lawyers에서 in the presence of 하게 되면 뭐뭐의 앞에서 또는 뭐뭐가 있는 데서 이러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역을 하실 때는 뭐 in the presence 하니까 뭐뭐의 등장 또는 뭐뭐의 출석에서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뭐뭐가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노총이 되겠죠. 그래서 민주노총의 변호사의 앞에서, 그래서 민주노총 변호사 앞에서 또는 민주노총 변호사가 있는 데서 압수수색이 실행되어져야만 한다 또는 이행되어져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uffle 해서 실랑이가 reportedly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발생되었다. during the process 해서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during이 오게 되면 뒤에 이와 같은 명사의 형태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의 개념이 온다 그럴 때는 이제 for를 써서 for 2 hours 그러면 2시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 동안할 때 수의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명사가 올 경우에는 during을 쓰고, 그 다음에 숫자의 개념이 오게 되면 그때는 for를 사용을 해서 뭐뭐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행위가 온다, 그래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이를 경우에는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